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당신은 이제 곧 세계 역사 속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을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330 이제 그 강의하기 전이죠. 이런 게 다 만들어져서 사실은 330이 그때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날 잠을 못 잘 정도로 완전히 내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화가 났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느낌이 아직도 있는데요. 내가 이 얘기 정말 멍청했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몰랐구나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여기 계란 한파님도 그런 얘기를. 저도 제 머리를 쳤다는 얼마나 바보같이 산 건가 싶었어요. 이게 됩니다. 자, 당신은 이제 곧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비밀이다. 뭐길래 도대체? 많은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소수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소수만이, 아주 작은 숫자만이 그것이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이냐고. 내가 도대체 몇십 년을 벌어야, PIR이라 그랬죠. 몇십 년 번 돈을, 지금 서울은 PIR이 10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10년을 벌고 15년을 벌어야 서울에 집을 하나, 그것도 중위가격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게 당연한 거다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삽질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당연히 느끼게 되죠. 자,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소수만 느끼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신용화폐 시스템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지 않고 가족이 살 수 있었던 시대는 가버린 지 오래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같이 둘이 벌어도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매일 모든 것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오로지 100만 명 중 1명만이 그 이유를 이해한다. 지금 여러분, 100만 명 중에서 1명만이 아는 그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도 내가 톡방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이제 세계의 불평등의 주 원인인 화폐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화폐 제도, 우리는 금을 이제 화폐로서 사용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종이 쪼가리,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걸로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하죠. 근데 그게 화폐자. 근데 이제 이 화폐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계적인 불평등의 주 원인이다라는 거죠. 자본가들이 너무 많이 가져서 서민들 또는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은 못 먹고 산다. 얘네들이 다 빼들어 가버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들은 당신이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아요. 지금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지들이 계속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제도가 지난 100년간 그들의 경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만 계속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인간 본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 오늘 내용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대요.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이 오늘 이걸 듣고 알게 된다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충분히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이 절대 소수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를 계속 축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굴러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진실을,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면 어떤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뭐길래 서론이 길어? 말인데. 자, 여기서부터 대충 이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돈이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 돈이 나무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뭐 대충 어릴 때 알기로는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요, 뭐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돈이 어찌됐든 돈나무처럼 돈이 나무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러나 진실은 현대 은행 제도가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화폐가 늘어나고 있고 화폐를 찍어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화폐가, 우리가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부분의 화폐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사람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경제학자들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들을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제가 국민은행 제가 VIP실 들어가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이런저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래됐네. 막 집값이 어떠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또 잠깐 이야기하고 왔는데, 근데 은행에 계신 분들도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더구나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학자 정도 되면 알겠죠? 근데 굳이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할 거는 그냥 인정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자연스러운 일을 자꾸 거슬러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경제학자들과 은행가들은 너무나 복잡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려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그러나 여러분이 커튼 뒤의 본질을 보실 수 있도록 화폐 제도를 뜯어서 보여드리려고, 또 이 사기입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은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께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현대 사회는 거의 모두 같은 방법으로 화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라면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설령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화폐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소유권이 없지만 사용권이 소유권에 버금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사실은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정치도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생각. 자, 모든 것은 정치가가 나를 뽑아주면 내 적수보다 더 많은 공짜 특권을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민주당은 예전에 한나라당 때 4대강 22조 쓴 거 가지고 개 지랄을 떨어놓고, 지금 민주당이 돈을 쓰는 걸 보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양쪽 다 5개 주냐 10개 주냐 100개 주냐 50개 주냐 차이뿐이지, 국민들에게 나를 뽑아주면 당신한테 해주겠다, 직접적인 돈도 지금 주지만 도로를 깔아주겠다, 터널을 뚫어주겠다, 역사를 지어주겠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보다 나는 당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속한 공짜 특권은 재난지원금이 됐든, 무슨 지원금이 됐든, 애기한테 주는, 애기 보육에 필요한 돈을 주든, 노인연금이 됐든, 뭐든지 간에 정부에서 돈을 뿌리면 그 돈은 뭐다? 재정입니다. 재정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걸 만까이 하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죠?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모든 게 충당이 된다라면 균형지출이죠. 균형재정이죠. 근데 이제 세금보다 지원금이 더 많다든가 뿌리는 돈이 더 많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 빚이죠. 빚. 자, 적자 지출을 위해서 적자 재정을 위해서 결국은 뭐냐? 재무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미국의 재무부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을 발행해서 왜냐면 나라의 금고에 돈이 없으니까 세금으로 모자라니까 돈을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지원금 주고 지원을 하려면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될까? 채권을 발행해줘. 국채죠. 국채는 뭡니까? 채용증이죠. 이 채용증은 네가 내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원금하고 이자 이만큼 해서 주겠다. 이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저 아름다운 종이에 오늘 1조 달러를 내게 빌려주면, 즉 1조 원을 내한테 빌려주면 10년 뒤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이해할 점은 이 채권은 기획재정부, 즉 국가의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결국은 우리 당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식들이 미래의 세금을 가지고 갚아야 할 빚이죠. 그러므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미래의 부를 훔쳐다가 오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야기야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하고 일자리 저기 한 350조를 풀었는데요. 이 350조 푸는 게 결국은 세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면 갚아야 될 돈이죠. 재무부는 그 다음에 채권 경매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미국의 시스템과 우리 한국의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은행에다가 이자를 주면서 채권을 사게 하고 시중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재난지원금 뿌리고 국가에서 근로 관련해서 또는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돈을 쓰는데 은행에서도 지금 돈이 안 돈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들었죠. 은행에서 돈을 이제 처박아 두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 돈을 다시 가져와 본들 결국 국가에서는 그 돈이 지금 실물 경제에서 막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냥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은행에 갖고 있는 돈도 이제 풀려야 되니까 은행에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갖고 간다? 한국은행으로 갖고 가자. 한국은행으로 채권을 주는 거죠. 한국은행에서는 그 채권을 가지고 발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 거죠. 새로운 돈을 찍어내서 어디다? 기획재정부에다 주는 거죠. 그럼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한다? 그 돈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고 SOC 하고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FRB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은행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중간 매개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시중에 돈을 빨아당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지금 시중에 돈이 더 풀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찌됐든 돈이 이렇게 많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초적인 이제까지의 상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화폐가 탄생합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매일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의 개입보다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지금 지갑 속에 있는 있잖아요. 지갑 속에 있는 돈, 이 돈은 오랜만이네. 내가 요즘 강의를 안 해가지고 이 신사임당 이 돈은 우리가 이게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본원통화. 우리 그 M1이라서 본원통화라고 하는데요. 이 본원통화가 결과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강의 때도 이야기인데 이게 돈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저 새끼가 미쳤나 저 씨 돈을 들고 이게 돈이냐고 물어본 게 이게 말이 되냐면서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이제 통화죠. 화폐. 이 통화, 이 돈과 돈과 이 화폐, 통화, 화폐, 머니와 크런시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몰라요. 이 돈을 가지고 돈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새끼 돌았나 이러지. 아, 이게 돈이 아니다. 이거는 통화다, 화폐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돈의 내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요. 이 돈 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5만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의 5만원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냐 그걸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이 구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돈 5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구매력. 근데 이 구매력은 계속 변하잖아요. 돈 5만원짜리 이 종이 돈은 그대로인데 얘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의 힘, 크기는 매년 달라진다라는 거죠. 매년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지금 나있죠. 왼쪽에는 크런시라고 그러고 오른쪽에는 머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요 지폐, 통화, 화폐와 요 금화, 머니하고는 뭐가 틀린지를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나 화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휴대가 간편해야 된다,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내 주머니에 있는 화폐나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똑같은데 단 하나가 틀려요. 자, 돈은 머니죠. 돈은 오랫동안 구매력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돈이에요. 오랫동안 구매력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알아요. 뭡니까? 그 골드죠. 금.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 봐라. 저러면 금 사야 할까요? 바로 이런다니까.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종이 화폐가 그저 보관증, 그야말로 종이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았다. 제 330 강의에서는 이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서는 이야기할 건 없고, 일단은 가치, 구매력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던 금, 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돈, 머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신사임당은 그냥 뭐다? 그냥 종이에 불과해. 종이에 불과하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사실 조금 더 이야기되면 그 이제 불태환 화폐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전에 달러는 1971년 닉슨 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71년도에 불태환 화폐로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달러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태환화폐, 불태환화폐라 그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종이는 우리가 돈이라고 일컫는 이 신사임당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지. 뭐? 그러면 화폐.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해. 왜 그러냐면 이 돈 5만원 가지고 금방에 가면 5만원씩 금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국가에서 이 구매력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금방에서 금을 바꿔주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똑같은 양으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5만원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1g 줄 수도 있고 내년에는 0.5g 줄 수도 있고 내년에 0.3g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금은 주긴 주는데 그 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인플레이션이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충실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받은 돈을 각 부처에 보내겠죠. 정치인들한테 보내면 정치인들은 땡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막 쓰기 시작합니다. 뭐 공사하는 데도 쓰고 지하철 만드는 데도 쓰고 경전철 만드는 데도 쓰고 공항 만드는 데도 쓰고 고속도로 만드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사회 프로그램 재난지원금 어른이라서 주고 애라서 주고 애 셋 낳았다고 주고 뭐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막 다 주는 거죠. 예.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결국은 이 종이 화폐를 벌기 위해서 그야말로 연락 삽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삽질을 해서 통장에 또는 대지저금통에 피와 땀 눈물을 흘려서 담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삽질을 해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또는 500만원, 1000만원 그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실은 다르겠지만 자, 지금부터 본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삽질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자, 당신이 은행에 예금할 때에 그것은 안전하게 은행 계좌에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은행에 당신의 화폐를 빌려주는 거다. 이게 또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그 돈을 그냥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에서는 뭐 미치지 않는다면 그 짓을 할 필요 없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 예대 마진 그러고 뭐 하잖아. 내 돈을 주면 나한테는 이자를 조금 주고 그 돈을 이자 많이 주는 사람한테 다시 빌려줘서 그 중간 마진을 먹는 것이 은행이죠. 그 은행은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신한테 예금을 받아서 이 돈을 다시 빌려주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용화폐 시스템, 결국은 돈이 뻥튀기 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지급준비금이라고 그러는데요. 100만원을 예금받아서 100만원을 다 빌려줘 버리면 그 은행은 봉이 김선달 은행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겨둡니다. 그 남겨두는 비율을 지급준비, 언제든지 돈을 상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내어줄 돈을 준비를 해주는 게 10%인데요. 보통 10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100만원을 당신이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10% 지급 준비율 10%만 남겨두고요. 90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알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지급 준비율 10%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서 10만원만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90만원은 대출을 해주게 되죠. 당신의 돈 100만원 중에 90만원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더라도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90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순간 컴퓨터상에 총액이 190만원의 돈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삽질을 해서 100만원을 벌었는데 그 100만원을 번 걸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만 은행에서 10만원만 남겨두고 90만원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내 통장에 찍힌 거 100만원 그 다음에 90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 통장에 90만원이라고 찍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100만원 밖에 없었는데 내 통장에 계좌에 있는 100만원 그 사람 통장에 있는 계좌에 90만원 해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190만원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100만원에서. 자, 근데 이게 다시 그 사람이 90만원을 가지고 이제 차를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자한테 돈을 지불하겠죠. 지불하면 또 그 사람은 은행에다가 또 맡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행 거래를 계속 하니까 이제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에다 또 넣게 되면 은행의 90만원의 90%인 81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 있죠. 이딴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파생이 됩니다. 돈이 뻥튀기 100만원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쭉쭉쭉쭉쭉 계속 늘어나게 되면 100만원이 1000만원 될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불어나는 걸 갖다가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보는 게 재밌죠. Loaning the bank your currency, and within certain legal limits they can do with it pretty much anything they please. This includes gambling in the stock market and loaning it out. 삽질을 해서 돈을 은행에 갖다 맡겼는데 이 돈이 Now this is 어떻게 where the machine of currency 발생되는지 creation really gets cranking. Because 화면을 this is where 보시면 something called fractional reserve lending comes into play. Fractional reserve lending is exactly what it says. The banks are allowed to reserve only a fraction of your deposit and loan the rest out. Although reserve ratios may vary, I'm going to use a 10% reserve 지금 ratio.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말 If you 10%를 deposit 사용할 $100 수 in 있다는 your 거. account, the bank can legally take $90 of it and loan it out without telling you. The bank must hold $10 돈이 of 어떻게 your deposit 늘어나는지 in reserve 보고요. just in case you want some of it. These reserves are called vault cash. But why does your bank account still say you have $100 if the bank has stolen $90 of it? Because the bank left IOUs it created called bank credit in its place. Now I know this sounds crazy, but here it is in black and white from the Fed. Commercial banks create checkbook money when they grant a loan simply by adding new 새로운 deposit 액수들이 dollars 기록에 in 남기면서 accounts on their 계속 books in 늘어나는 exchange
for a borrower's IOU. 자막 읽으시면 됩니다. These are nothing but numbers that the banks type into their computers. 숫자상으로 And 사이버 even 머니로 though these 계속 bank 늘어나죠. credit IOU numbers are very different from base currency numbers because they only 기초 exist 통화령 in M1하고는 they are 아무 still 상관없이 currency. So now there is $190 in existence. Now the reason people take out loans from the banks is to buy something. They're going to buy a house or a car or something like that. So the borrower takes the $90 that the bank loaned to him from your account and he pays the seller of the item. But then the seller deposits that currency into his account and his bank loans out 90% of that and leaves bank credit numbers in its place. So now there's $271 in existence. This process repeats and repeats until under a 10% reserve ratio. 계속 An initial 늘어나는 deposit 거죠. of just $100 can create up to $1,000 of bank credit, all backed by $100 of vault cash, just 10%. But as I said, reserve ratios vary wildly. On some 지급 deposits, 준비율이 it's 10% 10%, 있는 on 것도 others, 있고요. it's 어떤 거는 3%, and on some 없어요. 없는 forms of 것도 있어요. deposits, reserve 돈 불어나는 거 requirements 보세요. are 지금 zero. 돈이 저렇게 The 불어나고 result 있어요. is that the expansion of the currency supply by the banks is far 화폐 greater than 공급이 even this 크게 example 팽창이 would 되는 lead you 거죠. to believe. So once again, when currency is deposited in the banks get to 화폐가 lend it out. 은행에 입금되면 And then it gets 대출되고 또 redeposited 뻥튀기 and 되고 relent. 대출되고 또 Redeposited 뻥튀기 and 되고 relent. 대출되고 또 뻥튀기 Redeposited 되고 and 대출되면 relent 또 뻥튀기 over 되고 and over again, creating bank credit. 이 all the 시중에는 way. 돈이 엄청나게 많이 This is where 풀리는 the 거죠. vast majority of our currency supply comes from. In fact, 92 to 96% 저기 보면 of all 보는 통화에 currency in 비해서 existence 92에서 is created 96%가 not 신용 by the government, 통화가 but 굉장히 here in the 늘어난다는 banking 거죠. system. Now, massive amounts of currency spewing into society 돈 may at 불어 first 터지는 거 sound like 보세요. a fun idea. 자, 이거 굉장히 That 중요해요. is, 돈이 until you remember 이렇게 one of the 시중에 most 풀려요. important hidden secrets of 시중에 money from 풀리는데 episode one, that the prices of 그러면 everyday 어떻게 goods and 된다? services act as a sponge on 프라이스 expanding 가격 currency supply. 가격이 저렇게 The more 돈이 currency we 통화량이 have, the 늘어남에 more 따라서 prices 실물 자산의 This is where 가격은 프라이스 inflation comes 가격은 from. 높아질 밖에 The true 수밖에 definition 없다라는 of 거죠. inflation 자, is an 여기 expansion. 보면 인플레이션의 옳은 정의는 뭐다? 화폐 공급이 팽창이다. 이게 내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죠, 이거. 그죠?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죠. 보시다시피 돈이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삽질하고 있습니다. 뿌려지는 돈의 일부분을 갖다가 저축하는 거죠. 저축을 이렇게 하면 대지저금통이 저축을 이렇게 하잖아요. 삽질 열심히 해서 저축을 하면 이 저축량이 뿌려지는 화폐량보다 더 높아야지만 집값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물자산의 가격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 건데 아파트 가격만 오른다고 저건 미쳤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프라이스 즉 물가가 커지는 거죠. 제가 이거는 많이 이야기를 했죠.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사임당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돈이 아니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물자산 가격 중에서 의식주에 대별되는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삽질을 해서 저 아파트 가격을 따라잡으려면 이 삽이 졸라 커져야 됩니다. 내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남들이 따지 못하는 또는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또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놔서 한 삽을 뜰 때 엄청나게 큰 삽이 떠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용화폐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자산을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불려야 돼. 그래서 대출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이 저금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이익을 보고 부의 이전을 하는데요. 삽질을 해서 저금한 사람들 잃어버린 부가 결과적으로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 부동산을 산 사람한테 그 부가 이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게 되면요 절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정말로 신용화폐 시스템을
알아야 이 현금이 내 삽질이 쓰레기가 되는구나. 이걸 이용을 해서 현금이 쓰레기 되니까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뭔 짓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아, 집값은 떨어질 일이 없겠구나. 물론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질문에 오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것도 싫으면 적어도 삽질이 너무 보잘것이 없으니까 이 삽을 키워야 되겠다. 삽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벌 때 나는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경제를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은 기초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용화폐 시스템인데 다른 이야기들은 아파트 말고 상가 사도 됩니까? 뭐 이런 게 또 그 얘기는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신용화폐 시스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사임당이 돈이 아니고 이건 화폐다. 진짜 돈이 아니다. 그리고 화폐는 모든 게 구매력, 그 구매력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330 책에서 새우깡 이야기 하잖아요. 1971년에 50원 했던 새우깡이 지금은 1300원을 한다. 몇 배 올랐냐? 26배 올랐는데 집값은 26배 오른 걸 개지를 틀면서 새우깡 26배 오른 거는 별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야, 개, 돼지, 가재, 붕어, 개는 열심히 그냥 삽질해라. 근로소득이 좋은 거다. 불로소득은, 근로하지 않는 소득은 나쁜 소득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순 양아치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근로소득, 불로소득이 어딨어. 소득은 합법적인 소득이냐 불법적인 소득이냐 밖에 없어요. 근로소득은 예전에 우리 농경시대 때 있잖아요. 농경시대 때 아침에 일어나서 삽질 안 하면 밥 굶어 죽는 그 시대 때는 근로가 정말 목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거는 전부 다 기계가 다 하는 시대에 또 막말로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나오나 김건모는 얘네들 다 죽창으로 다 찔려 죽여야 돼. 걔네들은 노래 몇 곡 만들어 놓고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잖아. 금수저. 저 새끼는 아버지 잘 만나서 엄마 잘 만나서 저 새끼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금수저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손혜진이나 뭐 원빈이나 또는 장동건이나 이런 새끼 다 죽창으로 다 찔러 죽여야 돼. 왜? 걔네들은 부모 잘 만나서 얼굴 잘생기고 이쁘게 해서 나왔잖아. 현빈, 그래. 다 죽여야지. 돈 많이 번 아버지 밑에 불로소득 새끼들 다 죽여야 되면 아버지 엄마 잘 만나서 얼굴 이쁜 것들 이거 다 없애야 되잖아.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왜 걔네들은 왜 그러면 맞지? 진짜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찍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에 투자. 제가 330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투자는 뭐다? 인플레이션 해칭이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뭐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인플레이션의 해칭이고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는 순간 투자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라는 그 생각입니다. 피해의식, 그래, 현빈한테, 장동건이한테 피해의식 좀 내가 있겠다는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좋지, 뭐.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하기로 하고, 질문 몇 개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